경매 파생상품 조홍소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파생상품의 밴드 보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분경매에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이 있는 지분경매의 이 키워드를 밴드 전체 검색란에 넣어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 보여드리는 조정기일을 다녀온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 조정기일과 관련한 내용들 여기 쭉 올려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우리 실전반에 있는 제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분 물건, 낙찰받은 물건과 관련된 이런 그 내용 갖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문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대금 분할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요. 원고는 타 공유자인 피고는 현물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은 협상이 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대금 분할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이러한 그 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에 대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또 발휘해서 판결로 대금 분할을 받는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소송 협상 프로젝트 실전반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6개월 과정이 있는데요. 돌아오는 2월 5일 수요일 날에도 이 실전반 과정 진행합니다. 이 입학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이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와 관련한 내용 같이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온라인 과정도 있고 오프라인 과정도 있는데 각각 400만 원입니다. 6개월 과정으로 지분 경매만 전문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전반 과정 공부하시면서 낙찰받는 것도 도와드리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각자 이렇게 낙찰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투자라든가 이러한 그 투자는 없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낙찰받아서 해결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이러한 그 실전반 과정입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으니까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전반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 있는 책 3권, 지분경매와 관련된 책 3권도 기초적으로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를 해결해 드리고요. 또 낙찰받고 묶여있는 공유지분도 매수해 줍니다. 그리고 지분경매를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하신 분들은 입찰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관련된 A부터 Z까지 또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책 1탄, 2탄, 3탄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파생상품까지 이 3권의 책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반, 여기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곳인데요. 지난 1월 22일 날 강의가 620강으로 끝났습니다. 변론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 오프라인을 녹화해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지분경매 파생 상품에 여기에 지금 등록하신 분만 볼 수 있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로 또 공부할 수 있는데요. 기초 1강부터 620강까지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요, 010-5115-2468번 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받은 공유물 분할 소송의 사건 부호는 가단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이고요. 원고 피고는 여러 명인데요. 이 진행되는 내용들 같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타 공유자들은 변호사가 나와 있고요. 1월 21일 얼마 전에 판결 선고된 건데 주문이 이제 판결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우리가
낙찰받은 지분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액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원고와 피고 지분 비율을 얘기하고요. 돈으로 분배한다는 바로 그 대금 분할의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우리 원고로서는 대금 분할 판결을 받기를 원해서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대금 분할이 여의치 않아서 현금 분할이 됐다 그러면 우리 투자한 원고는 실패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이런 토지 중에 한쪽 기퉁이 이렇게 현물 분할을 해가지고 가져간다 그러면 거의 매각하기도 힘들고요. 이 소용없는 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현금 분할을 해가지고 현물 분할을 해가지고 현금이 아니고 현물 분할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소유 토지를 따로 이렇게 지분을 받아서 가져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실패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대금 분할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청구 취지를 처음에 어떻게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각 공유 지분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없고 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재, 이로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유물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이와 같은 아래 여러 사정을 볼 때 이 사건은 현물 분할을 할 수 있지 않고 바로 적당하지 않다. 현물 분할이 한마디로. 그래서 대금 분할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현물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그 대금을 분배한다. 이런 내용으로 공유 분할을 한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토지가 지금 공장 토지인데 이 토지를 갖고 어떻게 분배하는지 판사님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다. 공유자는 7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식에 관해 합리적인 현물 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현물 분할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시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나누겠다라는 분할도를 낸다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원고에게 필요한 땅이고 여기는 왜 피고에게 필요한 땅인지와 관련된 이런 서술을 갖다가 판사님한테 그림과 또 분할도 그리고 이러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냥 현물 분할만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러면 현물 분할로 진행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 피고들의 각 지분에 현물 분할하게 되는 경우 분할하는 각 필지에 이러한 그 관련 내용들이 좀 있고요. 공장 부지의 분할 및 소유권 변동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감정평가 금액이 2,836만 원입니다. 취득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 법원도 전면적인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라는 2020-260025 판례에 의해 가지고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피고들은 막연히 피고들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 지분을 취득하고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을 주장할 뿐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 지분을 취득하고 그 가격을 배상할 주체 및 그 분담 비율 등에 관한 명확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결론은 진행이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고 가격을 배상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을 주장할 뿐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 지분을 취득하고 그 가격을 배상할 주체 그 분담 비율에 관하여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피고 중에 인접 공장 부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중 피고가 원고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가격을 배상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에 취득하면서 그 적정 가격을 분담하여 배상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배상을 명하는 현물 분할을 결정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 뚜렷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피고들 주체가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에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이러한 의사도 없다라는 내용을 판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 지분에 대해서 원고 관련해 가지고 원고 지분의 적정 가격을 배상하고 원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분할 판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로 취득하기 어렵고 또 피고들은 원고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피고 주장들은 이렇게 그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땅을 낙찰받은 거에 관련해 가지고 권리남용이라는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할 얘기 없으면 하는 게 이제 권리남용인데요. 이렇게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이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잉여금이 배당되지 않는 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판사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공매에 붙여진 이 사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하였고 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지도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고의 공유분할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사님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피고들이 원고 지분을 취득하면서 적정 가격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의 현물 분할이 가장 적합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결국은 가격 배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피고들이 사가는 방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스스로 원고 지분을 취득하고 가격을 배상할 주체, 배상할 어떤 사람이 여러 명, 한 7명 정도 되는 피고 수인데요. 타공유자가 7명 되기 때문에 그 분담 비율에 관련해 가지고 명확히 입장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을 배당받지 않더라도 원고가 대금 분할을 통해 지급받는 분배금을 뭐 어떻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판사님이 결국은 해당되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조금 가려놓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개인 정보고요. 또 여기 노하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받기 위한 스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들은 우리 실전반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탐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할 지분이 이 지분 비율대로 돈으로 가져가는 대금 분할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분할, 대금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그 진행 내용들 낙찰받아가지고 내용 증명, 안내서 발송하고 변론까지 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